한전이 민영화를 시동 걸었습니다. 내년 총선 때문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미루면서 한전에서는 빚을 버티지 못하고 자회사 지분 매각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민영화가 시작되면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서민들에게는 헬게이트가 열릴 겁니다. 미세먼지도 정부 책임이라면서 발악하던 대한민국 언론이 모두 조용합니다. 매각에 언급된 회사는 한전 KDM과 한전 원자력연료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정기회 도중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약 4천만원쯤 된다고 합니다. 김남국대는 그 난리를 치더니 뉴스도 몇 개 안 나오네요. 아마 공매도 금지 시기도 미리 알았을 겁니다. 정부가 카카오택시를 단속하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정부에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천공을 보면 됩니다. 심지어 카카오 처벌을 요구한 택시기사는 국힘 관계자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천공의 지시에 따른 대통령실의 조작처럼 보이네요. 주식시장에서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제는 너무 올라서 오늘은 너무 내려서입니다. 오랜 기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등락하는 시장에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손해를 봅니다.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주식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역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시기는 첫 번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고, 두 번째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세 번째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네 번째입니다. 바로 윤석열 지지율 위기 때라고 합니다. 공수처가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우차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너무 무력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조직입니다. 보통 검찰은 2차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조사가 끝나면 도망의 우려를 내세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검찰을 무서워합니다. 10차례 소환장 보내면 공수처장 임기 끝날 겁니다. 참 한심합니다. 이준석과 안철수가 식당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얼굴을 붉혔다고 합니다. 안 의원의 대화가 옆방까지 들리자 옆방에서 식사하던 이 전 대표가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라며 소리를 친 것인데, 안 의원은 이 전 대표 들으라는 듯 모두가 이준석을 싫어한다며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인성교육이 덜 된 동네 초등학생들 싸우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논란이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 인증에 외교부는 물론 국가안보실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영부인 트위터 실버마크 따달라고 외교부에 지시를 했다는 건데 이게 안보실이 할 일인가요? 김건희 관련 뉴스는 모두 거짓말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신기할 뿐입니다. 행안부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 절차가 필요하고 야당과 경기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협의한 적도 없다고 하네요. 되지 않을 일을 총선용으로 떠벌린 겁니다. 이놈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고 국민들 둘로 쪼개놓고 선거 치르자는 겁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에 팔아먹고 이제는 나라의 미래까지 팔아먹고 있습니다.